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4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국 증시인데요. 겉으로만 보면 그냥 평범한 하락장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면요. 와, 전혀 다른 두 개의 흐름이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이요, 진짜 하나의 큰 퍼즐 같았어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죠. 아니,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호재가 있었는데 도대체 시장은 왜 빠졌을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수수께끼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그날의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해주고 있어요. 왼쪽을 보시면 기대감,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이 시장을 어떻게든 위로 끌어올리려고 애를 썼죠. 하지만 오른쪽의 현실은 어땠나요? 외국인들이 무섭게 팔아치우고 달러는 강해지고 이 거대한 벽에 딱 부딪힌 거죠. 그야말로 희망과 현실의 팽팽한 줄다리기,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지금부터 헤드라인 지수들이 들려주는 그날의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볼까요? 마이너스 0.19%. 아주 큰 하락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흐름입니다. 장 초반에 반짝했던 그 기대감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3,846.06포인트로 주저앉았어요. 힘이 쭉 빠져버린 거죠. 코스닥은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무려 0.87%나 하락해서 856.44로 마감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코스피보다 하락폭이 4배 이상 큰 거예요. 그만큼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훨씬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는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시장을 짓누른 결정적인 한 방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원 달러 환율, 달러당 1,477.1원. 와, 이 환율이 이렇게까지 치솟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환차손을 볼 판이 된 거예요. 아, 이거 그냥 한국 주식 팔고 달러로 바꾸는 게 훨씬 이득이겠다. 이런 계산이 서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그 매도세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럼 지수를 이렇게 끌어내린 매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9천억 원에 가깝게 사들이면서 시장을 방어하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하지만 외국인하고 개인이 합쳐서 거의 똑같은 규모로 팔아치우니까 그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된 거죠.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수가 내렸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파란불이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바로 지수 뒤에 숨어있던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그냥 완전히 두 동강이 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AI 로봇처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막 끌어올렸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바이오나 2차 전지처럼 그동안 시장을 이끌던 주도주들이 힘을 축 잃었어요. 이건 시장 전체가 아니라 테마별로 아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고 봐야죠. 아니, 그럼 이렇게 죽수는 시장에서 상승 테마를 움직인 힘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 힌트가 바로 이 뉴스 한 줄에 있습니다. 평화 구상안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바로 이 소식이 특정 테마에 그야말로 불을 붙인 겁니다. 네,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였어요. 평화 협상이 잘 되어간다는 이 소식 하나가 이제 전쟁 끝나고 어마어마한 재건 사업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기대로 바로 이어진 거죠. 그러면서 데모나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관련 종목들이 그야말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있었거든요. 시장의 흐름 따위는 가뿐히 거스르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개별 종목들, 그 주인공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첫 번째 스타는 바로 데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상한가를 딱 기록했죠. 시장의 모든 관심이 이 종목 하나에 쏠렸습니다. 두 번째는 스맥입니다. 이 종목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건 아직도 식지 않은 이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 테마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죠.
그리고 세 번째 수타는 조금 사연이 특별합니다. 삼양 바이오팜.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한 뒤에 재상장한 바로 첫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면서 상한가로 직행, 정말 화려하게 복귀를 알렸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이 용어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250일 신고가라는 건 쉽게 말해서 지난 1년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찍었다는 뜻이에요. 보통은 주가 흐름이 아주 강하다는 신호로 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시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는 1년 내 최고가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거든요. 그런데 마감할 때는 결국 하락으로 끝났어요. 오늘 시작이 얼마나 모순적이었는지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예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복잡했던 하루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가 봐야 하는 큰 그림은 과연 뭘까요? 오늘 하루를 딱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기대로 출발했죠. 하지만 거대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매도와 강달러라는 벽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전체 지수는 내렸지만 특정 테마만 살아남는 아주 뚜렷한 분열이었습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 결론입니다. 이날은 그냥 주가가 떨어진 날이 아니었어요.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숲을 보는 투자와 개별 테마라는 나무를 보는 투자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날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시장의 깊은 분열로 나타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시장 지수라는 커다란 숫자 뒤에 숨어서 진짜 이야기는 과연 어디에서 쓰여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 단순히 과거의 하루를 되짚어보는 걸 넘어서 여러분이 다음 투자의 지도를 그리는데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